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조차 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내 가족들은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사는 것 같다. 우리 가족이 겪었던 기이했던 사건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작은 외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. 나는 작은 외삼촌을 열이 삼촌이라 불렀다. 작은 외삼촌 이름이 열이였기 때문이다. 20여 년 전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이모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. 그 집에는 이모 할머니, 큰 외삼촌, 작은 외삼촌, 여조카 남조카 총 5명이 살고 있었다. 큰 외삼촌이 마련한 작은 집이었고 술에 찌들어 살던 작은 외삼촌은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. 우리 집은 이모 할머니네와 가까운 곳에 사는 터라 자주 왕래가 있었다. 작은 외삼촌은 아버지와 말도 잘 통하고 두 분 다 술을 좋아하셔서 우리 집에 자주 들리시곤 했었다. 1년 365일 술에 찌들어 살던 작은 외삼촌은 결국 간암이라는 병에 걸리셨고 돌아가시게 되었다. 워낙 술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실 것 같았고 식구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기에 놀랍지는 않았다.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였다. 갑자기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면서 이모 할머니 댁에 당장 가야 한다고 하셨다. 아버지와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머니를 따라갔고 이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이모 할머니께 화를 내며 따져 물었다. 뭐 때문에 열이가 날마다 자꾸 찾아오는 건데요. 당황한 이모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되물었다. 그게 뭔 소리냐? 열이가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누나 같이 가자라고 해요.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온다고요. 왜 나보고 가자고 하는 건데? 이모 할머니는 말씀이 없으셨다. 이모가 절에서 열이 제사를 올리던지 구슬하던지 제발 열이 좀 데려가요. 그 말을 남기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이모 할머니 댁에 발길을 끊었다. 그 이후로 죽은 삼촌은 몇 번 더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심한 욕을 하며 쫓아보냈다고 하셨다. 그렇게 조용히 지내나 싶었다. 며칠 후 다른 동네에 살던 친척 집에 일이 생겨버렸다. 그 집에도 술을 달고 살던 어머니의 조카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인간도 워낙 술을 달고 살아서 평소에 망나니 짓을 자주 했다.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 행실이 도를 넘었다는 거다. 하루에 소주를 20병 이상을 마시고 해죽해죽 웃고 다니면서 동네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심할 땐 노모를 때리고 위협까지 했다는 거다. 그러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금방 또 웃으면서 술 마시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태로 잠을 며칠째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. 이상하게도 외갓집엔 변변찮은 남자들이 거의 없어서 큰 외삼촌과 우리 아버지가 대신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찾아가셨다. 큰 외삼촌이 그 집에 도착하자 들어가서 술 한잔해요. 집안을 들어가 보니 집안 꼴은 난장판이었고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. 그 모습에 눈이 돌아버린 큰 외삼촌은 조카를 패버렸다고 한다. 조카는 눈이 붓고
코에서 피가 나는데도 킬킬거리며 웃었다고 한다. 왜? 더 쳐보지. 그렇게 때려서 되겠냐? 더 해봐라. 하면서 조롱을 했다. 그 말에 열이 받은 큰 외삼촌은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. 그때 그 조카가 말했다고 한다. 형님,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때려? 순간 멈칫한 큰 외삼촌이 물었다. 네가 누군데? 벌써 내 목소리도 까먹었어? 나 열이요. 죽은 작은 외삼촌이었다. 순간 뭐에 홀린 것처럼 조카 바로 뒤에 열이 삼촌이 웃는 모습이 흐리게 보였다고 한다.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사람 행실도 못하고 형님 집에 앉혀 살았다고 그리 괄시를 하더만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사람을 이리 개잡듯이 패냐. 하며 웃었다고 한다.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작은 외삼촌이라 말하는 조카에게 물었다. 죽었으면 죽었지. 왜 산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. 네 얼마 전에는 네 누이한테 같이 가자고 끌고 가려고 했다며. 조카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. 누이도 내가 갈 때마다 또 술 처먹으러 기어왔다고 눈치를 안 줬어? 너희들 나 사람 구실 못한다고 맨날 술이나 처먹는다고 욕한 거 모를 것 같아? 나보고 뒤에서 욕한 것들 내가 다 괴롭힐 거야. 목숨 끊길 때까지 술 먹일 거야. 아버지와 큰 외삼촌은 도망치듯 친척집을 빠져나왔다.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조카는 정신병원과 교회, 굿당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. 사인은 알코올에 의한 간암이었다. 한참 후의 일이지만 큰 외삼촌은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간경화에서 간암이 되어 돌아가셨다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제 새벽이었다. 일이 늦게 끝나고 피겨 경기를 보며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. 오라고 중얼거리셨다. 그러더니 소금과 고춧가루를 한 주먹 쥐고 대문 밖에 흩뿌리시고 다시 주무셨다. 다음날 아침 새벽에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 꿈에 죽은 열이 삼촌이랑 웬 20살 전후에 계집 애들이 폐악스럽게 웃으며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다. 왜 열이 삼촌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걸까? 큰 삼촌은 없는 형편인데도 작은 삼촌을 위해 같이 살아준 것과 가족들의 걱정 어린 잔소리들은 죽고 나서도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였다. 남은 가족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단 분노만 남아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악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. 요즘에 꿈에 열이 삼촌이 자주 나오는 걸 보니 왠지 불길했다. 이젠 우리 차례인 것 같다. 소금이나 팥을 방 곳곳에 두고 있다가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